네, 안녕하세요. 찐테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진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현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뉴스나 ETF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그리고 대단하신 손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유튜브계의 인플루언서이자 작가이자 교육자이자 사업가이신 이정윤 세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찐테크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테크TV 구독자 여러분. 진짜 재테크를 가르쳐주는 유튜브 구독하시면서 요즘 많이 수익 나시나요? 근데 이제 조금 최근에는 좀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주식 투자에 방향성을 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래도 시장 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은 텔레그램이라거나 증권사 레포트라거나 종이신문, 네이버 뉴스 아니면 연합 인포맥스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이 시황을 체크하는 하루 루틴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저도 이제 초보자 때는 증권사 리포트 많이 찾아보고, 심지어는 정말 초보자 때는 이렇게 그런 방송, 경제방송도 듣고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HTS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근데 HTS는 뭐 꼭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몇 개의 증권사를 쓰고 있는데, 근데 증권사 HTS에 웬만한 그 원데이터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어? 저는 그냥 차트부터 봅니다.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 오늘 시초가는 높았는데 낮았네. 장중에 악재가 나왔나? 또는 시초가가 낮았는데 양선으로 끝났어. 장중에 무슨 재료가 나왔나? 일단 차트 보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만약에 별 볼 일 없다는 건 이제 그냥 보합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5% 안팎의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다면 큰 재료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럼 굳이 재료를 찾아보지도 않는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1% 이상의 상승 하락이 나왔다면 왜 그랬지? 이 정도. 그리고 또는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어느 쪽이 더 움직였는지. 그래서 미국 증시 볼 때는 사실은 업종별 지수를 볼 때도 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번씩 꼭 보는 편이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확인된 다음에는 우리나라 지수로 넘어와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아침에 새롭게 나온 뉴스가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HTS에 웬만한 데서는 이렇게 아침 모닝 브리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주로 보고 몇 군데 증권사 리포트도 이렇게 좀 아침에 챙겨보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거나 또는 요즘은 이제 요약해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요약해주는 채널을 굳이 안 들어가도 그 요약한 것들을 이렇게 또 돌려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볼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됐죠. 예전에는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땐 종이 증권사 리포트를 직접 갖고 와서 봤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져와서 보셨던 그렇죠. 거예요? 여의도에 이제 증권회관인가 이런데 한 20군데 정도의 증권사 리포트 종이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매일매일 가서 직접 갖고 와서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PC 앞에 앉아 있으면 심지어는 모든 증권사 리포트를 직접 그 회사에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모여 있는 데도 많고 해서 굳이 채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아침에 꼭 보는 건 미국 증시, 유럽 증시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거의 모든 것을 대변하니까 미국 증시를 보고 증권사에서 좀 추천 종목이랄지 아니면 시황 같은 게 좀 좋은 뷰들이 나온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챙겨보고 또는 업종 뷰들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챙겨보고 그런 정도를 보는 게 이제 장전이고요. 장이 시작하면 사실은 직장인 분들은 계속 시장을 볼 수 없겠지만 사실 많이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직장인이긴 한데요. 대표로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니까 약간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중 루틴은 HTS를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데이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원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증권사 리포트도 사실은 차트는 당연히 HTS에서 분석하는 것이고 또는 재무제표는 다트 사이트에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직접 HTS의 차트를 보거나 직접 다트 사이트의 재무제표를 볼 줄만 안다면 사실 다른 것들을 볼 필요는 없죠. 내가 애널처럼 내가 기자처럼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장중에도 저는 HTS에서
뭐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이랄지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랄지 아니면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연속성이 있는 업종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뭐 오늘 하루에 갑자기 튀어나온 업종이 있다면 얘네가 얼마나 더 갈까? 또는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면 얘네 계속 상승하네? 내 포트에 없었다면 반성도 하고 또는 내 포트에 있었다면 이거 언제 수익 실현해야 되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장중에 계속 하고요. 장마감 이후에도 루틴들은 역시 HTS로 모든 걸가 이루어집니다. HTS로 지수 차트 분석도 하고 매매 동향도 보고 대형주들 움직임, 뭐 중소형주들 움직임, 상승률 상위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장마감 이후에도 보고 그런 정도가 제 하루 주식에 관련된 일과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2030 직장인분들은 MTS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MTS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 채널은 꼭 필요하다,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채널을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채널을 잘 이용을 안 해서 거의 HTS에서만 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느 채널을 꼭 보세요라고 저거죠. 전자공 시스템 꼭 보세요. 다트 사이트. 가장 원데이터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채널보다도 그냥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폐지된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내의 맛에 제가 출연을 뭐 한번 했었어요. 섭외가 와서. 근데 그때 딱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느 부부를 주식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날 네이버 검색어가 있을 시절이었는데 일을 했나요? 이 아내의 맛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방영됐던 요일이. 근데 다트 사이트가 그 방영되자마자 다트라는 이 두 글자가 검색어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죠. 아내의 맛이. 근데 그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트가 뭐야 하면서 검색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뭘 느꼈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트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채널 모른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HTS 그리고 다트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HTS, 한 손에는 다트가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한 뭐 어디 리포트나 뭐 기자들 쓴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사실은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고 해석할 줄만 안다면 그 두 가지만 봐도 된다. 다트와 HTS.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HTS와 다트 이 두 개만 양날의 칼을 가진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 환경이 오늘까지 해서 딱 3분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에 대한 시장 환경은 어떻고 이제 4분기나 2022년 시장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시기가 전망을 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상승 전망을 할 때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 또는 가을, 뭐 겨울에 여러 가지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채널에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전망이 맞을까 틀릴까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때 저는 상승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상승 전망을 하는 건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보면서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 오른다는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사실은 약간의 하락세 전망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이 없다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고객들이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고객들이 싫어합니다. 나는 좀 주식 투자를 하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니까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건데, 왜 떨어진다 그러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나쁘대? 하면서 이제 좀 욕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하락 뷰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제 채널은 제가 매일매일 운영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다른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제 생각을 말할 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왜 제가 작년 여름 가을에는 상승률을 말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면, 뭐 굉장히 많은 곳에 박제가 돼 있을 텐데요. 많이 나갔었으니까.
저는 상승 기간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추세라는 거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추세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를 역대로 봐도, 길게 봐서 한 2년 정도가 딱 추세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2년 정도, 또는 하락을 하더라도 한 1년 반 정도, 요 정도의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옆으로 길 때도 있습니다. 2003, 4, 5, 6, 7, 한 5년 정도가 상승 추세였는데 중간에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옆으로 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한 17년까지 한 6년 정도는 옆으로 기었어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피라고 놀림을 받던 시기였는데 2011년부터 17년까지 한 6, 7년 동안 한 1800에서 2200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형성했던 시기도 있지만 그런 옆으로 가는 시기를 제외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인데 오를 때 한없이 오른 적이 없고요.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IMF 때인데 IMF 때 정말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한 2년 정도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 떨어졌던 게 밀레니엄 파동. 2000년도에 한 1년 요 정도 떨어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였죠. 2007년, 8년, 1년 2개월, 3개월 정도.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위기 직전부터였죠. 한 2018년부터 빠졌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빠진 거죠. 그래서 하락은 한 1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은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 1년 반, 2년 가깝게 올랐고, 또는 IMF 직후에도 제가 주식을 처음 막 했을 텐데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98년 10월부터 99년 2000년도까지 한 1년 반 정도 올랐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이라는 게 한두 달은 추세가 아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1년 반, 2년까지가 추세인데 작년 3월이 코로나 저점이었거든요. 그 코로나 저점에서 반등의 속도가 너무나 강했고 전 세계에서 돈을 모두가 풀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풀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정확히 잡았죠. 그럼 상승장이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3월 20일, 30일 또는 4월 달까지는 상승장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5월, 6월, 7월에는 확실히 상승장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승장이 뭐 1년 이상 가겠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작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죠. 근데 지금 작년 3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언젠간 끝날 상승장이 언제 오느냐를 좀 우리가 관찰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전고점이 지금 6월 말 7월 초? 7월 요 정도거든요. 7월 초. 그래서 지금 거의 3달 됐단 말이에요. 근데 3달 동안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흘러내리고 있고 사실 지수, 거래소 지수는 흘러내린 지 한 2달, 3달 됐는데 대형주들, 거래소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위까지 종목들은 이미 1월달, 2월달에 고점 찍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 SD는 좀 늦게 찍었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1월, 2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럼 지금 9월, 이제 10월이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고점을 돌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1년 가깝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은 작년 여름, 가을 또는 올해 봄까지의 그런 굉장히 분위기 좋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 객관론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중립에서 약간 하향? 무슨 뜻이냐면 주식은 결국은 옆으로 아니면 위, 아래거든요. 근데 여전히 옆으로의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주식을 오래 했지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옆으로 갈 때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옆으로 가는 확률이 많고 또 하나는 가격 조정이 또 웬만큼 나왔거든요. 지금 3,300에서 3,000,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또 이어지니까 그럼 기간 조정은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막 V자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말하기보다 뭐 옆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야 위냐 아래냐 하나만 찍으라고 한다면 약간 높은 확률로 하방으로 좀 열려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게 이제 차트만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재료 가치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글로벌 재료에서의 핵심은 실적이냐 유동성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 3월 저점 이후에 지금 1년 반 동안 오를 수 있었던 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유동성이었거든요. 작년 여름 가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고 안 좋은데 주식은 왜 맨날 올라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는데, 다 죽는다고 하는데 주식은 왜 올라요? 주식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돈으로 선행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하니까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요. 돈이 풀렸으니까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영세상공인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기업들은 돈이 풀렸으니까 돈이 풀리면 인플레가 나는데 자산 인플레도 같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자산 인플레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값을 그렇게 정부에서 잡는다 해도 집값이 안 잡히는 거고, 주식도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해도 계속 올랐던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그 많게 풀렸던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가고 있는 진행 과정이라는 거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일단 1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벌써 했고요. 테이퍼링은 거의 올해 연말 안에 무조건 미국에서 할 것 같고요. 또 미국 테이퍼링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금리 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직면한 악재는 유동성의 축소, 그게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고. 근데 이제 반대로 유동성만으로 주식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금리만 보고 돈이 얼마나 풀리냐만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가 얼마나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실적 대비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니까. 그럼 그 실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다며? 그럼 코로나 끝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위드 코로나에 의한 실적 전망치 확대, 상상과 유동성 축소에 의해서 돈이 좀 줄어드는 것과 요 악재 호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려운 거고, 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황과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중립이나 조금은 하향된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악재 중에서 헝다그룹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에서도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이슈고, 여기가